여러분이 집에서도 아무런 장비 없이 진심으로 강력한 하체 운동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소개할 운동은 이렇게 한 발로 하는 외발 스쿼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아래에 의자를 두어서 운동하는 다리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발로 하는 스쿼트는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확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좌우측 다리를 각각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는 다리 쪽, 그러니까 신체의 절반은 운동에서 중량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체중 70kg의 절반인 35kg는 마치 원판처럼 무게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양 다리가 각각 35kg씩 중량을 지고 스쿼트를 한 셈이 되는데요. 합하면 70kg니까 70kg짜리 바벨로 스쿼트를 한 거랑 맞먹는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70kg가 맞든 틀리든 본인 체중의 절반이 기든 아니든 이거 가지고 시비하지 말아주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뒤지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을 짊어지지 않아서 허리에 부담도 없고 아무런 장비 없이 집에서도 세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매력적이잖아요. 그쵸? 자, 이제부터 이 운동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려 볼 건데요. 쉬운 버전부터 최종 버전까지 총 3단계로 말씀드려 볼 테니까 본인에게 맞는 단계에서 운동해 보세요. 잠깐. 근데 시작하기 전에 맨몸 스쿼트, 이거는 근력면에서나 기능적으로나 어떤 하체 운동을 하더라도 필수이니까 이 맨몸 스쿼트만큼은 꼭 마스터하시고 이 운동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첫 번째 1단계는 리버스 런지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디테일은 조금 다른데요. 리버스 런지는 양 다리를 유기적으로 사용하는 느낌이라면 이 운동에서는 한발 스쿼트를 연습하기 위해서 반대쪽 다리의 사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는 발의 발등을 바닥에 대는 것 또한 뒷발에서 오는 추진력을 최소화해서 한 발로만 운동하기 위함인데요. 운동할 때는 항상 한 발만 사용한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앞에 의자 같은 걸 두고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운동뿐만 아니라 스쿼트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꼭 배워가세요. 바로 골반의 앞기울임, 다른 말로는 전방경사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용어야 어찌됐던 골반을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돌려주시는 걸 말하는데요. 스쿼트에서 이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이 포지션이 세팅되어야만 뒷벅지, 즉 둔근과 햄스트링이 비로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둔근과 햄스트링이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게 뭐 큰 문제라도 되냐고요? 네, 이건 정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뒷벅지의 운동 효과가 떨어지는 거? 그건 차치하더라도 스쿼트에서 둔근과 햄스트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바로 이 무릎에서 그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초록색 밴드가 제 햄스트링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보시다시피 후방 경사 때보다 전방 경사에서 밴드가 더 팽팽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느슨한 상태보다 팽팽한 상태에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건 말 안 해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후방 경사에서는 불가피하게 무릎을 앞으로 전진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스쿼트에서 받는 무릎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방 경사를 만들고 엉덩이와 햄스트링을 먼저 활성화시켜 주셔야 뒷벅지를 사용하면서 무릎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죠. 스쿼트에서 전방 경사가 왜 중요한지 이만하면 충분한 설명이 됐겠죠? 만약 여러분이 스쿼트 시에 무릎 통증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 골반의 앞기울임, 즉 전방 경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아무리 센 엉덩이와 햄스트링을 가졌어도 이 전방 경사 없이는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모든 동작에 골반의 전방 경사를 염두하면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머릿속으로는 한쪽 다리로만 운동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뒤쪽 다리는 최대한 운동해서 배제시킨다고 생각해 줍니다. 한쪽 다리만 쭉 운동하고 끝나고 반대쪽 다리를 쭉 운동할 때보다 이렇게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운동하면 짧게나마 쉬는 시간을 만들어서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데요. 느껴지는 운동 강도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자, 이제 2단계입니다. 먼저 문틀에 서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문틀을 양손으로 지지하고 한 발씩 스쿼트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앞선 단계보다 훨씬 가동 범위를 크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한 다리로 밀어내고 양쪽 다리로 앉는 방식으로 연습해 보시고요. 이게 잘 되신다면 이렇게 앉는 동작까지 쭉 이어서 연습해 보세요. 주의할 점으로는 앉을 때 자유낙하 하듯이 털썩 앉아버리면 안 되고요. 최대한 하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면서 천천히 앉아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최종 보스 3단계입니다. 의자에서 하는 싱글 레그 스쿼트인데요. 정확한 이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못 찾겠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먼저 집에서 놀고 있는 안정적인 의자를 하나 준비해주세요. 의자가 높아질수록 가동 범위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유리한데요. 가동 범위가 크다는 건 그만큼 강도 또한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이 스태퍼인데요. 다른 의자보다 살짝 높아서 강도 있는 운동을 하기에 더욱 좋았습니다. 혹시라도 의자 위에서 중심을 잃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꼭 벽이나 기둥 앞에서 이렇게 손으로 중심을 보조하면서 운동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벌써 잊진 않으셨겠죠? 네, 바로 전방경사입니다. 이 전방경사를 유지하면서 다리를 탈탈 털어주시면 되는데요. 한쪽 다리만으로 가능한 최대의 가동 범위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다리는 가능한 최소한의 서포트만 제공하려고 노력해보세요. 특히 이 운동은 내려갈 때 전방 경사를 유지하면서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게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제대로 했다면 엉덩이가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그만큼 뒷벅지에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착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게 맨몸으로 하는 거지만 직접 한번 해보시면 진짜 바벨 스쿼트보다 마냥 쉽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키가 작아도 이렇게 머리를 박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뭐 없는지 잘 살피고 운동하세요.